황금 아침 루틴 5가지. 아침을 다스리면 노후가 편안하다. 정약용의 인생 명언. 이제 내 몸이 예전 같지 않아. 아침에 일어나는 게 힘들어. 하루하루가 그저 흘러가는 것 같아. 매일 아침, 우리는 새로운 하루를 맞이합니다. 그 아침을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 하루가 달라지고, 그 하루가 모여 한 해가 되고, 결국 우리의 노후가 만들어집니다. 일신우일신, 날마다 새롭고 또 새로워진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것은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작은 하루의 리듬이라고. 그 리듬을 만드는 시작점이 바로 아침이라고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정약용의 지혜를 빌려 여러분께 황금 아침 루틴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닙니다. 삶의 철학이고 노후를 편안하게 만드는 작은 실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60대 이후 아침이 중요할까요? 정약용은 말합니다. 하루를 다스리는 자는 일생을 다스릴 수 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시간의 흐름을 다르게 느낍니다. 젊었을 때는 시간이 넘쳐나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60대를 넘어서면 하루하루가 소중하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더욱 아침이 중요합니다. 아침은 하루의 출발점입니다. 아침을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몸은 깨어나는 방식이 달라지고 마음은 다른 방향을 바라보게 됩니다. 정약용은 유배지 강진에서 18년을 보내면서도 매일 아침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 글을 읽고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그가 남긴 500여 권의 저술은 바로 이 작은 아침 습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나이 들수록 아침이 중요한 이유는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 우리 몸의 회복 능력이 예전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밤늦게 자도 아침에 일어나 괜찮았지만, 이제는 몸이 회복하는데 더 많은 시간과 정성이 필요합니다. 아침에 몸을 제대로 깨우지 않으면 하루 종일 피곤함이 따라다닙니다. 둘째, 인간관계에서 오는 외로움과 불안함 때문입니다. 60대 이후에는 자녀들이 독립하고 직장에서 은퇴하면서 사람들과의 접촉이 줄어듭니다. 아침을 혼자 맞이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마음이 허전해지기 쉽습니다. 이때 규칙적인 아침 루틴은 우리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셋째, 삶의 목적과 의미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정약용은 말합니다. 사람은 목적 없이 살 수 없다. 아침에 작은 목표라도 세우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은 우리에게 삶의 의미를 계속 발견하게 해줍니다. 행복한 노후는 거창한 계획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작은 실천을 반복하는 데서 옵니다. 이제 그 첫걸음, 황금 아침 루틴을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황금 아침 루틴은 깊은 숨 3번으로 하루 열기입니다. 정약용은 말합니다. 기를 다스리는 자는 몸을 다스릴 수 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바로 일어나지 마십시오. 침대에 누운 채로 천천히 깊은 숨을 3번 쉬어 보십시오.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배가 부풀어 오르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그리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면서 몸속에 탁한 기운이 빠져나간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단 3번입니다. 1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왜 나이 들수록 이것이 필요할까요? 60대를 넘어서면 우리 몸은 밤사이 뻣뻣해집니다. 혈액순환이 느려지고 관절과 근육이 굳어 있습니다. 급하게 일어나면
어지럽거나 허리가 아플 수 있습니다. 깊은 호흡은 우리 몸에 신호를 보냅니다. 이제 깨어날 시간이야. 천천히 준비하자. 이 신호를 받으면 우리 몸은 서서히 각성 모드로 들어갑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매일 아침 명상을 했습니다. 그는 호흡을 통해 마음을 다스렸고 그 고요함 속에서 하루를 설계했습니다. 한 70대 어르신이 제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가슴이 답답했어요. 불안하고 초조했죠. 그런데 깊은 숨을 3번 쉬기 시작하면서 그 답답함이 사라졌습니다. 마치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는 것 같았어요. 이것은 단순한 호흡이 아닙니다. 하루를 맞이하는 의식입니다. 깊은 숨 3번. 오늘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두 번째 황금, 아침 루틴은 관절과 근육 깨우기 5분 스트레칭입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남겼습니다. 몸이 편안해야 마음도 편안하다. 깊은 숨을 마친 후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간단한 스트레칭을 해보십시오. 5분이면 충분합니다. 먼저 누운 채로 양팔을 머리 위로 쭉 뻗어 보십시오. 발끝도 함께 쭉 펴면서 온몸을 늘려 보십시오. 마치 고양이가 기지개를 켜듯이 말입니다. 그 다음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겨서 허리를 부드럽게 풀어 주십시오. 좌우로 천천히 흔들어도 좋습니다. 침대에서 내려왔다면 천천히 목을 좌우로 돌려 보십시오. 어깨를 위아래로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긴장을 풀어 주십시오. 왜 나이 들수록 이것이 중요할까요? 나이가 들면 근육량이 줄어들고 관절의 유연성이 떨어집니다. 아침에 갑자기 움직이면 다칠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허리, 무릎, 어깨 같은 부위는 조심해야 합니다. 5분 스트레칭은 우리 몸에 윤활유를 바르는 것과 같습니다. 관절이 부드러워지고 혈액순환이 좋아지며 하루 종일 몸이 가벼워집니다. 정약용은 실천을 중시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책만 읽는 학자가 아니었습니다. 농사 짓는 법, 집 짓는 법, 배 만드는 법까지 직접 연구하고 실천했습니다. 그가 남긴 목민심서에는 백성들의 건강을 위해 규칙적인 운동을 권장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한 60대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릎이 아파서 걷는 것도 힘들었어요. 그런데 매일 아침 5분씩 스트레칭을 하니까 무릎이 조금씩 좋아지더라고요. 지금은 산책도 할 수 있어요.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5분씩 쌓아가는 것입니다. 관절과 근육을 깨우십시오. 그것이 행복한 노후를 위한 투자입니다. 세 번째 황금, 아침 루틴은 아침 햇빛 3분 쬐기입니다. 정약용은 말합니다. 자연의 리듬에 순응하는 자는 건강을 얻는다. 스트레칭을 마친 후 창문을 열고 밖을 바라보십시오. 가능하다면 베란다나 마당으로 나가 아침 햇빛을 3분 정도 쬐어 보십시오. 햇빛이 얼굴에 닿는 느낌을 느껴 보십시오. 눈을 감고 빛이 눈꺼풀을 통과하는 것을 느껴 보십시오. 단 3분입니다. 왜 나이 들수록 햇빛이 중요할까요? 첫째, 우리 몸의 생체 시계를 맞춰줍니다. 60대 이후에는 수면 리듬이 흐트러지기 쉽습니다. 밤에 잠을 설치고, 낮에 졸리고, 저녁에 피곤한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아침 햇빛은 우리 뇌에 신호를 보냅니다. 지금은 낮이야. 활동할 시간이야.
이 신호를 받으면 우리 몸은 하루의 리듬을 다시 찾습니다. 둘째, 비타민 D를 만들어 줍니다. 비타민 D는 뼈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나이가 들면 골다공증 위험이 높아지는데 햇빛을 통해 자연스럽게 비타민 D를 만들 수 있습니다. 셋째, 마음을 밝게 해줍니다. 햇빛은 우울감을 줄여주고 기분을 좋게 만드는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을 증가시킵니다. 인간관계가 줄어들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는 노후에 햇빛은 작은 위로가 됩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도 자연을 가까이 했습니다. 그는 산을 오르고 강을 바라보며 자연의 이치를 깨달았습니다. 그에게 자연은 단순한 풍경이 아니라 삶의 지혜를 가르쳐 주는 스승이었습니다. 한 65세 여성분이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아침이 너무 슬펐어요. 혼자 깨어나는 게 무서웠죠. 그런데 매일 아침 베란다에 나가 햇빛을 쬐면서 조금씩 마음이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햇빛이 따뜻하게 저를 안아주는 것 같았어요. 햇빛은 단순한 빛이 아닙니다. 삶의 에너지입니다. 매일 아침 3분만 햇빛과 함께 하십시오. 네 번째 황금, 아침 루틴은 가벼운 아침물과 소식입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남겼습니다. 배를 가볍게 하면 몸이 가볍고, 몸이 가벼우면 마음이 맑다. 아침에 일어나 가장 먼저 할 일은 물 한 잔 마시는 것입니다. 미지근한 물이 좋습니다. 천천히 한 모금씩 음미하며 마셔보십시오. 그리고 아침 식사는 가볍게 하십시오. 과식하지 마십시오. 정약용이 말한 소식샤오스, 즉 적게 먹는 것입니다. 죽 한 그릇, 과일 몇 조각, 삶은 계란 하나.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왜 나이 들수록 소식이 중요할까요? 60대를 넘어서면 소화 능력이 떨어집니다. 위장이 예전처럼 강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무겁게 먹으면 하루 종일 속이 더부룩하고 피곤합니다. 물은 밤사이 탈수된 우리 몸에 수분을 공급해 줍니다.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신진대사를 활성화시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물을 마시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소식은 단순히 적게 먹는 것이 아닙니다. 음식을 소중히 여기고 천천히 음미하며 먹는 것입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가난한 생활을 했습니다. 하루 세 끼를 제대로 먹지 못할 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적게 먹으면서 몸과 마음이 더욱 맑아짐을 깨달았습니다. 한 68세 남성분이 이런 경험을 나누셨습니다. 평생 아침을 많이 먹었어요. 그게 건강에 좋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소화가 안 되고 몸이 무거웠어요. 소식을 시작하고 나서 놀랍게도 몸이 가벼워지고 기분도 좋아졌어요. 음식은 약입니다. 적당히 천천히 감사하며 먹으십시오. 다섯 번째 황금, 아침 루틴은 오늘의 한 가지 목표 적기입니다. 정약용은 말합니다. 하루를 헛되이 보내지 말라. 작은 목표라도 세우고 이루어라. 황금 아침 루틴의 마지막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하루 단 한 가지 목표를 적는 것입니다. 공책이나 달력에 간단하게 적어 보십시오. 오늘은 친구에게 전화하기. 오늘은 30분 산책하기. 오늘은 손자에게 편지 쓰기. 큰 목표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작고 구체적인 것이 좋습니다.
왜 나이 들수록 목표가 필요할까요? 인생 명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목표 없는 삶은 방향 없는 배와 같다. 60대 이후 많은 분들이 무력감을 느낍니다. 직장에서 은퇴하고 자녀들이 독립하면서 내가 이제 뭘 해야 하지? 라는 질문에 답을 찾지 못합니다. 작은 목표는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합니다. 오늘 하루를 의미 있게 만듭니다. 저녁에 그 목표를 이루었을 때 느끼는 작은 성취감은 우리에게 삶의 기쁨을 선사합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도 매일 목표를 세웠습니다. 오늘은 이 책의 이 부분을 마무리하겠다. 오늘은 백성들에게 이로운 제도를 하나 설계하겠다. 그의 18년 유배 생활은 이렇게 작은 목표들이 모여 만들어진 위대한 결과물이었습니다. 한 72세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은퇴 후 하루하루가 무의미하게 느껴졌어요. TV만 보고 시간만 보내고. 그런데 매일 아침 작은 목표를 적기 시작하면서 제 삶에 다시 의미가 생겼어요. 어제는 화단에 꽃을 심었고 오늘은 오래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작은 일이지만 제게는 큰 행복이에요. 목표는 삶의 이유입니다. 하루를 살아갈 이유입니다. 매일 아침 한 가지 목표를 적으십시오. 그것이 행복한 노후를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제 황금 아침 루틴 5가지를 모두 소개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다르다.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루틴을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다릅니다. 며칠은 할 수 있지만 한 달, 석 달, 1년을 지속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루틴을 유지하는 마음가짐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완벽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어떤 날은 깊은 숨을 3번이 아니라 1번만 쉴 수도 있습니다. 어떤 날은 스트레칭을 5분이 아니라 2분만 할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정약용은 말합니다. 꾸준함이 완벽함을 이긴다. 100% 완벽하게 하루 하고 그만두는 것보다 70% 정도만 해도 매일 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완벽을 추구하다가 지치면 아예 포기하게 됩니다. 조금 모자라도 괜찮습니다. 계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스스로를 책망하지 마십시오. 어떤 날은 아침 루틴을 아예 못할 수도 있습니다. 몸이 아프거나 약속이 있거나 여행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나는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할까? 하며 자책하지 마십시오. 정약용은 이렇게 남겼습니다. 넘어진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다시 일어나지 않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다. 하루 못했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다음 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나이 들수록 우리는 스스로에게 더 따뜻해야 합니다. 자책은 우리를 지치게 만들 뿐입니다. 셋째, 작은 변화를 기록하십시오. 매일 아침 루틴을 실천한 후 간단하게 메모를 남겨보십시오. 오늘 깊은 숨을 쉬었더니 마음이 편안했다. 오늘 햇빛을 쬐었더니 기분이 좋았다. 이런 작은 기록들이 쌓이면 한 달 후, 3달 후 여러분은 놀라운 변화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정약용은 평생 일기를 썼습니다. 그의 일기에는 작은 일상의 기록들이 가득합니다. 그 기록들이 모여 그의 위대한 사상이 되었습니다. 기록은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작은 변화를 알아차리게 하고 계속 나아갈 힘을 줍니다. 여러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정약용의 지혜를 빌려 방금 아침 루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깊은 숨 3번으로 하루를 열고 관절과 근육을 깨우며 아침 햇빛을 쬐고 가벼운 물과 소식으로 몸을 다스리며 오늘의 한 가지 목표를 적는 것. 이 5가지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입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말합니다. 작은 것을 소홀히 하지 말라. 작은 것이 모여 큰 것이 된다. 60대를 넘어서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잃은 것처럼 느낍니다. 건강도, 인간관계도, 시간도. 하지만 우리에게는 아직 많은 것이 남아 있습니다. 매일 아침 새로운 하루가 주어집니다. 그 아침을 어떻게 시작하느냐는 여전히 우리의 선택입니다. 아침을 다스리면 하루가 편안합니다. 하루가 편안하면 노후가 편안합니다. 노후가 편안하면 인생이 행복합니다. 이것이 정약용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삶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천천히, 조금씩 여러분의 속도로 걸어가십시오. 저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황금 아침이 여러분의 황금 노후를 만들어 갈 것임을 믿습니다. 정약용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루를 소중히 여기는 자는 일생을 소중히 여기는 자이다. 오늘 하루도 내일 아침도 소중히 여기십시오. 여러분의 노후가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